그깟 조립 공장 나라가 멈춘다고 전 세계가 파산한다니. 셰퍼드 박사 노망났소. 여러분, 방금 들으셨습니까? 한국이 멈추면 세계 경제가 파산한답니다. 이거 오늘 세미나가 아니라 코미디 쇼였나요? 당당히 떠나갈 듯한 비웃음으로 뒤덮였습니다. 하버드의 해밀턴 교수는 배를 잡고 굴렀고 옆에 있던 일본의 타나카 교수는 가느다란 눈을 치켜뜨며 혀를 찼습니다. 한국이요! 우리 일본이 1965년에 돈 몇 푼 쥐어준 덕에 겨우 일어선 나라 아닙니까? 그 돈으로 포항제철 지었다고 지금 세계를 위협한다고요? 은혜도 모르는 나라라 감히.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35년 넘게 월스트리트를 누빈 저조차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였죠. 저들의 눈에 비친 한국은 그저 운 좋게 덩치만 커진 언제든 대체 가능한 조립공장에 불과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오만한 웃음은 딱 10분 뒤 강당을 감싼 거대한 스크린에 핏빛 경고등이 들어오는 순간 거짓말처럼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발 한국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72시간만 문을 닫아도 당신들의 조국은 즉시 파산합니다. 방금 전까지 비아냥대던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왜 사색이 되어 오열하기 시작했는지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에드워드 헌팅턴입니다. 35년 넘게 월스트리트의 심장부에서 천문학적인 자금을 굴리며 세계 경제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사람입니다. 리먼 사태의 파고를 넘었고 팬데믹의 혼돈 속에서도 수익을 창출하며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저였지만 오늘 MIT 슬론 경영대학원 메인 강당에서 느끼는 이 감정은 평생 처음 겪는 기묘한 전율입니다. 지금 제 눈앞에는 전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 진짜 권력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고위 인사부터 실리콘밸리의 거문 CEO들, 그리고 소위 천재라 불리는 아이비리그의 석학들까지 이들의 말 한마디면 신흥국의 주식시장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는 그런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장당하는 보스턴의 매서운 칼바람조차 뚫지 못할 정도로 열기가 뜨겁지만 그 열기는 학문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타오르는 오만함과 선민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셰퍼드 박사,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오늘 발표 주제가 2026년 세계경제 최대 리스크라고 해서 파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는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한국입니까? 강단 위 마틴 셰퍼드 박사가 한국을 지목하자마자 하버드의 해밀턴 교수가 의자를 요란하게 뒤로 미치며 일어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학자 특유의 차분함 따위는 없습니다. 오로지 황당함과 경매뿐이죠. 해밀턴은 40년 넘게 경제학을 가르치며 서구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설파해온 인물입니다. 그에게 한국은 그저 미국의 원조를 받아 간신히 입에 풀칠이나 하던 아직도 가르쳐야 할 게 많은 동양의 작은 학생일 뿐입니다. 한국이 세계를 파산시킨다고요? 그 나라가 멈추면 전 세계가 즉시 파산한다니, 이건 경제 세미나가 아니라 할리우드 공상과학 영화 시나리오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해밀턴이 청중을 둘러보며 선동하자 강당은 기다렸다는 듯 비아냥과 조롱 섞인 웃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여기저기서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손가락으로 머리를 돌리며 셰퍼드 박사가 노망이 났다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 웃음소리의 선봉에는 일본 도쿄대의 타나카 교수가 서 있습니다. 그는 아주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가로채듯 발언권을 빼앗습니다. 해밀턴 교수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셰퍼드 박사, 당신 한국 가보기나 했습니까? 그 나라는 그저 우리 일본이 70년대 80년대에 버린 구식기술이나 주워다 덩치만 불린 카피캣에 불과합니다. 삼성이니 현대니 대단해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핵심 부품부터 제조 장비까지 죄다 일본산입니다. 우리가 밸브 하나만 잠그고 소재 수출 하나만 막아도 그 나라는 단 사흘도 못 버티고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서 두거리나 할 처지란 말입니다. 타나카의 발언에 일본 측 관계자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거드름을 피웁니다. 맞아, 한국은 그저 우리 일본의 하청공장 수준이지. 주제도 모르고 설친다니까? 라는 식의 노골적인 비하 발언이 영어와 일본어로 뒤섞여 강당을 어지럽힙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수준의 모욕입니다. 저 역시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들의 말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이 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며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갔을 때 제가 직접 한국 원화를 공매도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던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그때 제게 한국은 그저 다루기 쉬운 먹잇감이자 변방의 약소국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셰퍼드 박사는 요지부동입니다. 그는 안경을 치켰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청중을 응시합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조롱하던 이들의 목소리도 조금씩 잦아듭니다. 셰퍼드 박사는 조용히 단상에 놓인 리모컨을 집어듭니다. 그의 손끝이 떨리지 않는 것을 보며 저는 묘한 압박감을 느낍니다.
이 양반은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질 때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이토록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웃음은 이 데이터까지만 허락하겠습니다. 아니, 마음껏 비웃으십시오. 하지만 제가 시뮬레이션을 가동한 뒤에도 그 비웃음이 유지된다면 제가 은퇴하고 여러분의 제자가 되어 경제학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겠습니다. 강당의 조명이 순식간에 꺼집니다. 시륵 같은 어둠 속에 거대한 스크린만이 창백한 빛을 내뿜습니다. 화면 중앙에 선명하게 새겨진 문구는 단 하나입니다. 코리아 셧다운. 지금부터 제3차 세계대전보다 더 처참한 경제적 대학살의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6개월간 슈퍼컴퓨터를 동원해 1만 번 넘게 돌린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토록 격렬하던 그깟 조립공장 나라가 화를 내며 공장문을 걸어잠그는 순간 여러분의 조국과 여러분의 주머니가 어떻게 찢겨나가는지 말입니다. 셰퍼드 박사가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 위로 세계 지도가 입체적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지도 중앙의 한반도, 그 작은 땅덩어리에서 뻗어나가 전 세계를 칭칭 감고 있던 수만 개의 가느다란 실선들이 보입니다. 그것은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공급망의 혈관들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데이 1. 한국의 모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장이 가동을 멈춥니다. 자, 해밀턴 교수님, 당신이 어제 예약한 그 최신형 독일 전기차를 어떻게 받으실 건지 설명해 보시죠. 화면에는 독일의 벤츠와 BMW 공장이 붉게 깜빡입니다. 배터리 공급 중단, 디스플레이 수급 불능이라는 메시지가 뜨며 전 세계 자동차 생산 라인이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모습이 그래픽으로 구현됩니다. 타나카 교수님, 일본이 핵심 소재를 쥐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소재를 사줄 한국이 멈추면 당신네 기업들은 누구에게 물건을 팔죠? 일본의 화학 기업들은 단 24시간 만에 창고가 터져나가며 파산을 신청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아이폰? 그건 이제 연산 기능도 없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한국산 메모리가 없으면 부팅조차 안 되니까요. 조롱하던 이들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장당을 가득 채웠던 비아냥은 간데없고 에어컨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막만이 흐릅니다. 셰퍼드 박사의 목소리는 이제 채찍질처럼 석학들의 귓가를 때립니다. 전 세계 상위 500개 기업 중 85%가 한국 부품 없이는 단 일주일도 공장을 돌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사자의 꼬리를 밟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자가 잠에서 깨어나 발톱을 드러냈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비명과 오열뿐입니다. 저는 침을 꼴깍 삼킵니다. 35년의 투자가로서의 본능이 온몸의 털을 곤두세우게 합니다. 저 스크린 속의 숫자들이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그래프들이 결코 허구가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만했던 천재들의 얼굴은 이제 공포에 질려 창백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한국을 구걸이나 할 나라라고 비웃던 타나카 교수는 아예 손을 떨며 자료집을 떨어뜨립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한국이 72시간 동안 멈췄을 때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선진국들이 어떻게 즉시 파산의 그 지옥 같은 3일을 똑똑히 확인하십시오. 이제 누구도 이 강당을 나갈 수 없습니다. 셰퍼드 박사의 선언과 함께 전 세계를 파산으로 몰아넣을 72시간의 대재앙 시뮬레이션이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절대적인 괴물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우리가 얕잡아 보았던 그 작은 반도 국가가 사실은 세계 경제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신의 손이었단 말입니까? 어둠 속에서 셰퍼드 박사의 눈빛만이 형형하게 빛납니다. 그 눈빛은 마치 이제 너희들의 오만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지켜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강당 안의 공기는 이제 산소가 부족한 것처럼 희박하게 느껴집니다. 방금 전까지 하버드와 도쿄대의 석학들이 뱉어내던 그 오만방자한 독설들은 셰퍼드 박사가 띄운 첫 번째 시뮬레이션 수치 앞에서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월스트리트에서 수많은 폭락장을 경험했지만 이토록 정교하고 잔인한 붕괴의 지도는 본 적이 없습니다. 셰퍼드 박사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리모컨을 눌러 시계를 HUR12 실리콘밸리의 침묵으로 돌렸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이 공장문을 닫은 지 겨우 12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여러분이 신봉하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심장부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스크린에는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의 애플 본사와 산타클라라의 엔비디아 사옥이 붉게 물들어갑니다. 셰퍼드 박사의 목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사처럼 엄중했습니다. 애플의 팀 쿡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중국의 공장 봉쇄가 아닙니다. 바로 한국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과 SK하이닉스의 메모리 공급 중단이죠. 아이폰의 핵심 부품 60% 이상이 한국산입니다. 재고는요? JIT, 저스트인타임 시스템 덕분에 겨우 사흘치 뿐입니다. 12시간이 지나자 전 세계 모든 아이폰 생산 라인이 가동 중단 예보를 띄웁니다. 주가는요? 개장하자마자 15%가 증발합니다. 단 하루 만에 애플 시가총액 4천억 달러,
우리 돈 500조 원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당당 여기저기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온 투자자 한 명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화면은 이제 AI 혁명의 주인공 엔비디아로 향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만드는 그 대단한 AI 칩 H100. 그거 한국에 HBM 고대역폭 메모리 없으면 그냥 비싼 실리콘 쪼가리입니다. 전 세계 HBM 시장의 90% 이상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공급을 끊는 순간 인류가 공들여 쌓아온 AI 혁명은 그 즉시 멈춥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는 증설은커녕 유지 보수도 못하고 셧다운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가 마비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은행 계좌, 신용카드 결제, 온라인 업무가 단 12시간 만에 마비의 전조를 보인다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한국을 구걸이나 하던 나라라고 조롱하던 타나카 교수는 이제 눈을 부릅뜬 채 화면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셰퍼드 박사는 그런 타나카 교수를 비웃듯 화면을 HUI24 일본 경제의 자멸로 전환했습니다. 타나카 교수님, 일본이 핵심 소재를 쥐고 있어서 한국이 우리 발밑에 있다고 하셨죠? 자, 보십시오. 한국이 멈춘 지 24시간이 지난 일본의 풍경입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소재 기업들, 도쿄 일렉트론, 시네초와 스텔라 케미파. 이들의 최대 고객이 누굽니까? 바로 한국의 삼성과 SK입니다. 물건을 사줄 고객이 사라졌는데 소재를 만들어서 어디다 쓰죠? 창고는 사지 못한 소재로 터져나가고 공장 가동률은 0%를 찍습니다. 일본 경제의 근간인 화학장비 산업이 단 하루 만에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니케이 지수는 25% 폭락하며 일본 금융권은 즉시 뱅크런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당신이 말한 하청 공장의 위력입니다. 심장이 멈췄는데 혈관이 살아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타나카 교수의 얼굴은 이제 창백함을 넘어 푸르스름하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는 무언가 반박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차마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지 허공만 저었습니다. 셰퍼드 박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무정하게 흘러 HUL48 유럽의 에너지 암흑 시대를 가리켰습니다. 이제 이틀이 지났습니다. 유럽으로 가보죠. 여러분은 한국이 배만 만드는 줄 아시죠? 천만에요. 현재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LNG 운반선의 70%가 한국산입니다. 특히 영하 163도의 극저온을 견디는 화물창 기술을 제대로 가진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한국 조선소가 멈추고 한국의 유지보수 엔지니어들이 철수하는 순간 전 세계 LNG 공급망에는 비상이 걸립니다. 가스 가격은 하룻밤 사이에 500% 폭등할 겁니다. 독일의 천연가스 비축량은 일주일 만에 바닥나고 폭스바겐과 벤츠 공장은 전기료와 부품 부족을 견디지 못해 폐쇄됩니다. 유럽연합 EU 전체 GDP의 5%가 단 이틀 만에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강당의 온도는 분명히 적정 수준이었지만 저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 땀을 닦아내야 했습니다. 셰퍼드 박사가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얽히고 설킨 현대경제의 급소를 가장 정밀하게 찌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HUR72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총체적 파산. 한국이 문을 닫은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스크린에는 전 세계 모든 주요 지수가 피가 뚝뚝 떨어지는 듯한 붉은색 수직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뉴욕 증시, 런던 증시, 도쿄 증시. 모든 거래소에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지만 소용없습니다.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들고, 배터리가 없어서 전기차 라인이 멈추고, 디스플레이가 없어서 가전을 못 팔고, 조선이 마비되어 에너지를 못 옮깁니다. 전 세계 제조업 매출의 40%가 즉각 실종됩니다. 기업들은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파산 신청을 하고 이들을 뒷받침하던 투자은행들은 리먼 사태의 100배가 넘는 충격을 견디지 못해 문을 닫습니다. 1조 2천억 달러. 한국이 72시간 멈추는 대가로 전 세계가 지불해야 할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이건 전쟁보다 더 무서운 대재앙입니다. 무기 하나 쓰지 않고 인류 문명을 19세기로 되돌리는 힘. 그게 바로 여러분이 변방의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강당은 이제 비명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해밀턴 교수는 아예 고개를 떨군 채 자신의 손등만 바라보고 있었고 타나카 교수는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35년간 월스트리트에서 한국 경제는 위태롭다. 언제든 대체 가능하다고 리포트를 썼던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무지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해밀턴 교수님, 타나카 교수님, 아직도 한국이 조립공장입니까? 아직도 그들이 일본의 찌꺼기 기술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들은 이미 세계 경제의 심장이자 뇌가 되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몸 전체가 썩어 들어가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껏 그 심장에 침을 뱉고 있었던 겁니다.
셰퍼드 박사의 독설은 끝이 났지만 그 여우는 강당의 벽을 타고 메아리 쳤습니다. 이막의 시뮬레이션이 종료되고 다시 조명이 켜졌지만 그 누구도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72시간 만에 무너져 내린 자신들의 오만한 제국을 확인한 석학들의 눈동자에는 지독한 공포와 경외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펴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를 크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단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이 나라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신의 영역이다. 이제 공포에 질린 이 오만한 천재들이 어떻게 무릎을 꿇고 항복하게 될지, 그리고 이 기적 같은 나라를 만든 진짜 영웅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려 합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다음 장면을 기다렸습니다. 동적이었습니다. 비백여 명의 천재들이 모인 MIT 강당은 이제 거대한 진공 상태가 된 듯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시뮬레이션의 붉은 수치들이 스크린에서 서서히 사라졌지만 그 잔상은 석학들의 눈동자에 낙인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셰퍼드 박사는 단상에 기대어 서서 마치 패배한 병사들을 내려다보는 정복자처럼 침착하게 그들을 주시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건 하버드의 해밀턴 교수였습니다. 70평생을 서구 자본주의의 승리와 미국의 패권을 가르치며 살아온 이 노학자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힘겹게 의자를 잡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아까처럼 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굽어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셰퍼드 박사, 내가 40년 동안 하버드에서 가르친 경제학 교과서에는 이런 시나리오는 없었네. 데이터가 정말 확실한가? 정말로 한국이라는 변수 하나에 이 거대한 시스템이 모래성처럼 무너진단 말인가? 셰퍼드 박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해밀턴 교수님이 쓰신 교과서는 20세기의 유물입니다. 지금은 2026년입니다. 부품 하나가 부족해서 10만 달러짜리 차를 못 팔고 손톱만한 칩이 없어서 3조 달러짜리 기업이 멈추는 시대입니다. 교수님이 무시했던 그 작은 학생이 이제는 교수님의 월급을 주는 펀드와 연금을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해밀턴 교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듯 다시 앉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믿어온 신념이 부정당했을 때 느끼는 상실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망대내 사색이 되어 침묵하던 도쿄대의 타나카 교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은 거칠었습니다. 이건 모욕입니다. 셰퍼드 박사, 당신은 우리 일본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있어요. 우리 일본이 한국을 대체할 수 없다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깟 반도체, 그깟 배터리,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타나카의 절규는 강당 안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건 논리적인 반박이라기보다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셰퍼드 박사가 타나카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현미경으로 미생물을 관찰하는 것처럼 몸이 건조했습니다. 타나카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마음만 먹으면이라는 말,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본인이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 질문에 답해 보시죠. 일본이 한국을 대체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타나카가 입을 뗐지만 셰퍼드 박사가 더 빨랐습니다. 제가 대신 답해드리죠. 메모리 반도체 라인 하나를 삼성 수준으로 구축하는데 최소 200억 달러가 듭니다. 수율을 잡는 데만 5년이 걸리고요. HBM, 일본의 엘피다가 왜 망했는지 잊으셨습니까? 배터리, 파나소닉이 테슬라에 공급하던 점유율을 누구한테 뺏겼는지 보십시오. 조선? 일본 조선소가 LNG 운반선 수주를 못한 지가 몇 년째입니까? 셰퍼드 박사는 한 걸음 더 강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먹는 동안 전 세계 경제는 이미 3번은 파산했을 겁니다.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한국이 만들어 놓은 생태계 안에서 장비를 팔고 소재를 대며 기생하는 처지라는 걸 왜 인정하지 못합니까? 당신들이 한국을 하청공장이라 불렀을 때 사실 당신들은 그 하청공장에 빵을 배달하는 배달부였을 뿐입니다. 타나카 교수가 가슴을 부여잡으며 비명을 지르듯 신음했습니다. 셰퍼드 박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일본이 최고라고 믿어왔던 30년의 세월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당 안의 다른 일본 측 관계자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셰퍼드 박사가 말하는 수치가 단 1%의 오차도 없는 잔인한 진실이라는 것을요. 타나카 교수는 결국 단상으로 힘겹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강당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강당 안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졌습니다. 타나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스피커를 타고 강당 구석구석까지 선명하게 퍼졌습니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본의 최고 지성이라 불리는 자가 한국을 그토록 멸시하던 자가 대중 앞에서 항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아니,
우리 일본이 틀렸습니다. 우리는 30년 전의 영광에 취해 한국이 얼마나 멀리 갔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베낀다고 조롱할 때 그들은 창조하고 있었고 우리가 회의만 할 때 그들은 공장을 지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가 넘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계를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입니다. 그 기둥이 흔들리면 우리 일본이 가장 먼저 깔려 죽는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타나카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툭 떨어져 마이크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건 굴욕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진실을 마주한 자의 처절한 참회이기도 했습니다. 해밀턴 교수도 비틀거리며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타나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셰퍼드 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셰퍼드 박사, 나도 사과하겠네. 아까 자네가 노망났다고 말한 거 취소하지. 노망이 난 건 나였네. 맑은 지식에 갇혀서 세상을 보지 못한 늙은 학자의 오만이었어. 한국, 대한민국, 그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이제야 똑똑히 보게 되었네. 해밀턴 교수는 청중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역사를 새로 써야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변방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인류 문명의 공급망을 쥐고 있는 절대적인 주권자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단순히 경제적 손실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멈추는 순간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풍요로운 현대 문명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발 한국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건드리면 안 되는 괴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살리는 가장 고마운 괴물이기도 하죠. 강당안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또한 손에 든 만년필을 꽉 쥐었습니다. 35년 동안 월스트리트의 차가운 데이터만 믿어왔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본 것은 데이터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오만한 석학들을 무릎 꿇린 힘, 세계 최고들이 눈물을 흘리며 인정하게 만든 그 힘의 실체가 무엇인지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강당 뒤편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젊은 동양계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라 첸이라고 불린 MIT의 박사과정 학생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습니다. 교수님들, 한 가지 잊으신 게 있습니다. 해밀턴과 타나카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이 무서운 건 그들이 가진 공장이나 기술 때문만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 기술을 만들기 위해 그들이 바친 시간과 희생입니다. 67달러의 가난 속에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독일의 광산으로 중동의 사막으로 나갔던 그들의 부모 세대. 그들이 흘린 피와 땀이 오늘의 이 반도체를 만들고 배터리를 만든 겁니다. 당신들이 조롱했던 건 단순히 한 나라의 경제가 아니라 한 민족의 처절한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강당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울컥하며 바뀌었습니다. 셰퍼드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카라첸 양의 말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시뮬레이션의 수치 뒤에는 수만 명의 한국 기술자와 노동자들의 밤샘과 눈물이 숨어 있습니다. 세계가 그들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그들이 어떤 위기 앞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가진 진짜 무기는 1나노미터의 반도체 공정이 아니라 그 공정을 완성하기 위해 수천 번의 실패를 견뎌낸 사람의 의지였다는 것을요. 강당의 조명이 다시 환하게 켜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아까의 오만한 표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항복을 선언한 타나카와 해밀턴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맞잡았고 청중석의 거물들은 각자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다급하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과의 모든 협력 프로젝트를 최우선 순위로 올려라. 삼성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들어줘. 그들이 화나게 해서는 안 돼. 강당 안은 이제 경외감과 존경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조롱으로 시작된 세미나는 그렇게 전 세계 석학들의 참회와 항복으로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 한 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이 위대한 기적을 만든 진짜 주인공들,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가 사막에서 펼쳐질 차례입니다. 저는 그 감동의 피날레를 기록하기 위해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강당을 가득 채웠던 비명 섞인 항복과 참회의 눈물 뒤로 셰퍼드 박사는 다시 한번 스크린을 조작합니다. 이제 화면에는 차가운 도표나 핏빛 시뮬레이션 수치 대신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크게 떠오릅니다. 1953년 전쟁의 포성이 감 멈춘 뒤 폐허가 된 서울의 거리입니다. 뼈대만 남은 건물들 사이로 맨발의 아이들이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셰퍼드 박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방금 전까지 석학들을 매섭게 몰아붙이던 그 냉철한 이성 뒤에 숨겨진 뜨거운 감정이 배어나옵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린 세계를 파산시킬 괴물 같은 나라의 70년 전 모습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고작 67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보다도 낮았습니다. 당시 유엔의 경제보고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자립할 수 없을 것이다. 영원히 인류의 원조에 위탁해야 할 절망의 땅이다. 라고 말입니다.
강당 안은 이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70년 전의 처참한 풍경과 방금 본 2026년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묘한 대조를 이루며 석학들의 가슴을 때립니다. 자원도 없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고 가진 것이라곤 오직 사람뿐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나라의 아버지들은 독일의 차가운 지하 1000m 광산으로 내려가 탄가루를 마시며 외화를 벌어왔습니다. 이 나라의 어머니들은 먼 타국 병원에서 시신을 닦으며 자식들의 학비를 보냈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중동의 사막에서 건설 노동자로 피땀을 흘리며 고속도로를 닦고 제철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그 처절한 약속 하나로 말입니다. 스크린이 바뀝니다. 이번에는 거대한 포항제철의 용광로와 울산의 끝없는 조선소 라인, 그리고 평택의 반도체 공장이 차례로 지나갑니다. 그 위로 이른이 훌쩍 넘은 노년의 엔지니어가 돋보기를 쓰고 도면을 연구하는 뒷모습이 비칩니다. 세계은행이 미친 짓이라고 비웃을 때 그들은 제철소를 지었습니다. 선진국들이 조립공장이라 비아냥댈 때 밤을 새우며 반도체 기술을 독학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무서운 기술력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강당을 가득 채운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풍요는 사실 이름 없는 한국의 부모님 세대가 바친 생명을 담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72시간 멈춘다는 것은 인류의 양심과 헌신의 심장이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왜 셰퍼드 박사가 이 세미나를 기획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경제적 가치를 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히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대한 영혼들에 대한 예우를 강요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카 교수는 이제 아예 의자 밑으로 미끄러지듯 내려와 무릎을 꿇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땀을 조롱했습니다. 우리가 준 기술이라고 생색내던 그 시간이 부끄럽습니다. 그들은 피를 흘려 이 위대한 제국을 세웠는데 말입니다. 해메이턴 교수 역시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우리가 경제학 법칙이라 부르던 것들은 이 기적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군. 이건 통계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승리한 성경 같은 이야기야. 셰퍼드 박사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웁니다. 푸른 지구 위에 태극기가 은은하게 겹쳐지며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타납니다. Korea, the heart of humanity.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2026년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한국의 패권이 아닙니다. 이토록 위대한 헌신으로 일군 나라를 우리의 무지와 오만으로 외면하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한국이 없으면 세계 경제가 파산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사실은 한국이 없으면 인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용기의 표본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습니다. 하버드의 석학도,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도, 유럽의 중앙은행장도, 그리고 끝까지 한국을 비하하던 일본인들까지 200여 명의 청중 전원이 자석에 이끌린 듯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강당을 가득 채운 건 그 어떤 세미나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압도적인 기립박수였습니다. 그 박수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경외이기도 했지만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나 오늘날 세계의 심장이 된 대한민국 시니어 세대에 대한 전 인류적인 사죄와 존경의 찬가였습니다. 저는 손바닥이 벌겋게 부어오를 정도로 박수를 쳤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당신들이 승리했습니다. 대한민국!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스턴의 노을이 붉게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있는 한국의 이미지는 이제 그 어떤 노을보다도 찬란하고 강력한 태양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지성들이 고개를 숙이고 인류의 자본이 경배하는 나라. 1인당 GDP 67달러에서 시작해 세계의 생사여탈권을 쥐게 된 기적의 주인공들. 오늘 저는 MIT에서 경제학이 아닌 한 민족의 위대한 자존심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이 멈추지 않는 한 인류 문명은 결코 파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건드리면 안 되는 괴물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예우해야 할 인류의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박수 소리는 강당을 넘어 보스턴의 밤하늘로, 그리고 태평양 건너 그 위대한 땅 대한민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세계 경제의 심장이 된 대한민국의 가슴 벅찬 진실을 함께 보셨습니다. MIT 강당에서 쏟아진 그 뜨거운 기립박수는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바쳐진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자식만큼은 굶기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손톱이 닳도록 일하며 이 나라를 일구신 당신들의 피땀이 없었다면 오늘날 세계 석학들이 한국 앞에 고개 숙이는 이런 기적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묵묵히 견뎌온 그 모진 세월이 있었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가 단 72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파산할 만큼 절대적인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나이를 먹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기적을 몸소 써내려온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세계가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기술력 뒤에는 당신들의 위대한 헌신이 깃들어 있음을 저희는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귀한 희생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자부심의 불꽃을 지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나라의 자긍심을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또 다른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자랑이자 우리의 영원한 자부심입니다. 당신의 남은 삶이 그 어떤 반도체보다 빛나고 그 어떤 배터리보다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대한민국 어르신들, 당신들은 존경받아 마땅한 영웅입니다.